안녕하세요. 올해 32살, 제 순자 사는 4억이고요. 우와. 32살인데 순자산이 4억? 3억 2천만 원 전부를 주식 투자 중입니다. 이대로 10억 이상 모아 월 배당금 300만 원 받는 게 제 목표인데요. 제 계획대로 배당금 받으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받는 배당금은 지금 얼마를 그게 받고 궁금해. 계신지. 예. 올해 일단 세후 1,4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 한 달에 한 120 정도. 네, 맞습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돈이 계속 공짜로 들어온 셈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공짜는 아니고 어쨌든 예, 월세처럼 그냥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산 중에 80%를 전부 주식에만 넣고 계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 일단 목표가 10억 정도를 배당주에 투자해서 약 300만 원 정도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4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직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회사가 내 미래를 책임져 줄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이후부터 이제 현금 흐름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배당금. 네, 아무래도 좀 직장인으로서 좀 접근하기도 좀 쉬운 것 같고 네. 그리고 월 300만 원 정도 이상의 현금 흐름이 확보되면 나도 좀 자유로운 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또 안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후에 혹시 뭐 하고 싶은 뭐 일은 있으세요? 하고 싶은 일이 좀 많은데요. 뭐 요리나 커피 뭐 이런 것도 좀 배워보고 싶고 직업적으로. 그리고 뭐 마케팅이나 브랜딩 이런 쪽의 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사실 주식이면 올인하는 게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주식이 위험 자산인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네. 안정적인 좀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니 집도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 집이 아니고요.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인데요. 보통 평일에는 이곳에 있고 이제 주말에는 집으로 갑니다. 부가적인 수입 포함해서 4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와이프는 회사에서 3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 소득 투자하시는 높네. 그 주식들을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3억 2천만 원의 주식 계좌가 생겼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2,500만 원 정도가 묶여 있고요. 청약과 비상금 통장에 약 500만 원. 청약에 당첨된 게 있는데 그중 5천만 원 정도. 뭐 이것저것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었는데요. 매년 이제 돈을 어느 정도씩 벌기 시작한 이후로는 믿고 따라주는 편입니다. 신뢰가 생기셨네. 2020년 3월부터 4년 반 정도 투자하면서 약 75%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현재까지 수입 총액은 약 9,5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건 고민이 아니라 지금 자랑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뭐 얼마나 빠졌고 얼마나 올랐고 이런 거 좀 보고 있고 추가로 좀 살만한 배당주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을 한번 다시 포트폴리오 좀 보고 있는데 어제 되게 꼼꼼하게 되게 잘하신다. 야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관리한 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요즘 핫한 비디아라는 종목을 2020년 4월 달에 매수했었는데요. 약 120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단순 수익률로 계산하면 한 600% 정도가 됐을 텐데 제가 초기에 한 70% 올랐을 때 파는 바람에 평생 그만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이 또 있을까? 그때는 더 주식을 몰라서 그때가 좀 너무 아쉽게 느껴집니다. 코로나 이후에 단타나 차트 매매 이런 걸 하면서 많은 손실을 좀 보고 주식을 제대로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한 행동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거였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분의 투자 철학이 진짜 유명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업들을 사서 모아라. 그래서 기업들을 사 모으다 보니 지금 현재 이런 포트폴리오가 완성됐고요.
배당 지급 연수도 높은 그런 주식들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리츠 기업인데요. 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매월 월세를 받는 것 같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좋은 배당주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배당주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받을 배당금은요. 야 점점 올라가지고 야 저도 3배나 올랐네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많은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다 배당주거든요.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한 90% 정도가 배당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적절한 때가 오면 그때 사야죠. 적절한 때. 네,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경우 9.66%나 떨어졌잖아요. 기업의 실적은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를 기회로 잡고 매수합니다. 보통 월급을 받거나 배당주로 배당 재투자를 하거나 제가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의 큰 부분을 한 번에 주식 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6, 7년 내로 10억을 모아 한려족이 되는 게 목표인데요. 주식에 100% 투자했을 경우 위험자산의 비중이 커서 걱정입니다. 일부 안전자산의 비중을 가져가야 할까요? 가져간다면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식이 자산이 맞아요? 자산이 맞아요? 주식도 주식 자산이라는 거는 뭐가 자산이야 그러는데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금, 이자 나오죠? 주식, 배당 나오죠? 아파트, 월세 나오죠? 이거 다 자산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되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아주 훌륭한 남편, 월급을 계속 받아오니까 오, 남편이 자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남편은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절대 남편은 자산 아니고요. 약간 뭐 개그 재밌네요 이거. 네, 아주 오늘 우리 소금쟁이님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포트폴리오까지 작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세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세금에 대해서 먼저 확실히 알고 좀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략 얼마 정도 내는지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계산해본 결과 일단 제 소득과 금융소득 합쳐서 8천만 원에서 8,400만 원 정도 사이가 되면은 더 많이 내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뭐 이게 사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은데 제가 그 기준을 확실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자신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 소득,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자나 배당소득 등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7%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또 부과가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배당에 관련된 세금 말고도 이런 게 또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배당주님의 꿈은 회사를 그만두는 거를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그런데 근로소득이 없어진 상태에서 만약에 지역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는 7%보다 훨씬 높은 부과율이기 때문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 생각.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매년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이른 은퇴를 꿈꾼다고 하셨죠, 그죠? 그런데 이 은퇴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일하지 않고 논다라는 의미로 통하고 있지만 사실 자신이 하기 싫었던 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로 바꾼다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예요. 자, 배당주님도 커피라든지 뭐 요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수익 창출까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근로소득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근로자의 지위도 유지하면서 걱정하시는 세금 문제도 조금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이 10억, 이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현재 화폐 가치 10억이 미래에도 같을 것이냐라는 생각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럼요. 만일 현재 화폐 가치 10억이라고 하면 배당률이 월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도 한 3.6%거든요. 예금과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뭐가 다른 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금은 안정성이라고 있잖아요. 원금은 100% 지켜지면서 3, 4%가 나오는 거고 이 배당주라고 하는 것은 3, 4%는 뭐 우리가 검증된 대로 안정적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원본 자체가 100% 유지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맞아. 네. 솔직히 배당주님도 주식 투자하시면서 불안했던 적이 한두 번 정도 있지 않으셨나요? 네. 초창기 때는 좀 심했던 것 같고 지금은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불안할 때 당연히 있죠. 그렇지. 근데 필쌤, 아까 배당주님이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한다. 지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전한 주식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좋은 지적이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 안전한 주식이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금하고 주식하고의 밸런스를 50대 50으로 가져가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배당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배당주에만 올인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배당주와 성장주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경기가 변함에 따라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라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경기가 살아난다. 즉 배당주의 인기가 많아지고 배당주가 가격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경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식으면 성장주의 인기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큰 가치를, 투자 가치를 좀 그렇죠. 얻기 위해서. 자, 이 말인 즉 지금처럼 배당주에만 너무 과하게 고집을 하다 보면은 경기 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가져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네네. 이야기죠. 따라서 이 경기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조금 신속하게 변경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다시 짜면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하네요. 자, 경기가 살아나서 뜨겁다, 회복된다. 그러면 배당주 70, 성장주 30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경기가 좀 불투명해지고 식는다. 좀 침체됐다. 그러면 반대로 배당주를 좀 줄여서 30, 성장주 70의 포트폴리오로 상황에 맞는 전략의 변경이 필요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진짜. 경제 공부를 계속 해야겠네. 이거. 그러니까. 자, 배당주님의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큰 틀에서 근로소득과 더불어서 예적금 50, 배당주 30, 성장주 20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깔끔하네.